네, 그러면 오늘 클래스 미팅 19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녹화도 잘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녹화가 정말 중요하죠. 부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못 맞추는 학생들도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렉처 노트 11번을 하기 시작했어요. 11번은 뭐냐면은 DTFT Properties and Examples라고 이제 달려 있었고요. 뭐 제법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 절반 정도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배운 것이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아, 화면 공유. 그렇죠. 화면 공유. 큰일이에요. 네,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되나요? 네. 네. 그래서 렉처 노트 11번 지난 시간에 시작을 막 했었어요. 11번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DTFT Properties and Examples라고 되어 있고 오늘 또 해야 될 게 Duality, 그 다음에 Magnitude Phase of Fourier Transfo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거의 배운 것, 그러니까 Continuous Time에서의 그냥 연장선이고 그래서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면 되겠고 듀얼러티도 계속 말해왔어요 제가. 그래서 뭐 크게 새롭지는 않아요. 여기 매그니튜드 페이스 여기서부터는 뭐 언뜻 보면 뭐 그냥 예를 들면 LTI 시스템이 있으면 임펄스 리스판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프리퀀시 리스판스잖아요. 그것의 매그니튜드 페이즈니까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페이즈 리스판스. 이건 배웠네 싶지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컨볼루션 프로퍼티 example부터 시작을 했어요. h가 이렇게 알파의 n승, u of n승. 여기서 절대값 알파는 1보다 작게 해서 이 시그널이 오른쪽 right side이면서 코자리면서 그렇죠. u of n이니까 또한 바운디드 시그널이 되도록 설정을 하나 했고 이 example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input 시그널 x of n도 또한 어떤 서로 다른 베이스를 갖지만 베타라는 베타 to the n, u of n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질문은 y of n을 구하라는 거예요. given impulse response and input에 대해서 아웃풋을 구하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크게는 이제 여러분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바로 convolution sum의 definition을 써서 이 구간 잘 쪼개고 그렇잖아요. 아웃풋 타임이 n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잘 쪼개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연장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이 프리퀀시 도메인 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툴은 이거예요. 아웃풋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그러면 캐피탈 Y of e to the j 오메가가 되죠. 우리 dt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시그널의 컨볼루션이네요.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그 숭구리 당당 숭당당 이러듯이 완전히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 각각의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오버 1 오버 1 마이너스인데 1은 뭐예요? 이게 n이 제로면 알파의 제로승은 알파가 0이 아닌 데서는 무조건 1이죠. 알파가 0이면 undefined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중학생이 우리 아들 녀석이 알파의 0은 0입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그냥 분노를 참지 못할 뻔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잠깐만요.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또 카메라가 꺼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큰일이에요. 여긴가요? 네. 네. 네, 그래서 요 각각을 이제 곱해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해야 될 건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돌아오는 건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이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부분 분수 분해, partial fraction, 뭐 decomposition 또는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example을 하나 달아놨죠, 그렇죠? 이렇게 유리식일 때, rational function일 때, 뭐 x에 대한 rational function.
우리 경우에는 요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의 레이셔널 펑션으로 봐도 되고, 아니 e to the j 오메가를 z로 놓고 z 인버스의 레이셔널 펑션으로 봐도 되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보면 되는데, 지금 알파와 베타가 다르면 바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 되고, 같으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다를 때, 같을 때. 다를 때는 여러분이 쉽게 캐피탈 A와 캐피탈 B를 구해서 이렇게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데, 같을 때는 이것은 뭐지?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싶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타임 도메인 타임 펑션 멀티플리케이션은 여기 n이 곱해져 있잖아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y of n에 n을 곱해요. 그러니까 그냥 멀티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뭐 컨볼루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타임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퍼런시에이션이 돼요. 이것은 사실 듀얼러티에서 나왔다고 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생각하면 어때요? 미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j 오메가로 돼서 오메가 도메인 상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됐잖아요. 오메가 펑션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똑같이 요 힌트를 얻어서 해보면 y의 dtft를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고 j를 곱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걸 쓰면 돼요. 요걸 쓰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지만 유리함수 중에서 x분의 1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분의 1이었는데 이게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쉽게 아웃풋이 이렇게 된다 하고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언제라고요?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알파 투 더 n에 여기 타임이 곱해져 있는데 주의할 것은 n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했었고 지난 시간 이게 리뷰고, 어나운스먼트는 뭐 간단해요. 오늘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다음 주도 오늘처럼 금요일에 오후 2시에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고 now, 이게 next week고 이게 next week예요. 그래서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은 수업은 없는데 퀴즈는 볼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퀴즈가 CTFT와 DTFT.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메이크업까지 배운 거를 이제 퀴즈를 본다는 거예요. 이 퀴즈는 생각보다 좀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 15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만큼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힌트를 좀 얻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퀴즈는 목표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확장까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퀴즈 2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안 그러면 기말고사 기간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다가 너무 망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자, 오늘은 이제 클래스 미팅 19이고 여기서부터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잠깐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퀘스천 이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을 캐릭터라이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죠? 그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맞아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말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아웃풋은 인풋과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 썸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간단한 시스템들은 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디자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지금 매틀랩으로 안 하고 있는데 매틀랩으로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그 .wave 파일,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을 그냥 이렇게 등 간격으로 일렉트리컬 시그널 밸류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면 이제 벡터가 나오잖아요. 충분히 길면 이제 시퀀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숙제가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하고 아니면 뭐 여러분 학번 말하고 뭐 이름 말한 다음에 그 파일을 딱 저장한 다음에 매틀랩으로 그것을 에코 마이크로폰을 통과했을 때 들리는 소리처럼 만드는 간단한 코드를 짜라.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죠. 그냥 여러분이 이제 딜레이가 하나 있고 그 오리지널 시그널에다가 딜레이를 준 시그널을 또는 딜레이를 준 시그널을 더하면 되는데,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딜레이와 그다음에 그 매그니튜드만 잘 조절하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을 리니어하게 해본다든가 익스포넨셜하게 해본다든가 하면서 적당히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디스크리트 타임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어 보라 그러면 벌써 이제 프리퀀시 개념이 있잖아요.
코드 오프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파이에서 4분의 3파이까지인 밴드패스 필터를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최대한 잘 어프락시메이션을 해보라. 그러면 뭐 딜레이 뭐 주고 그 탭이라고 하죠. 그 딜레이 한번 줄 때마다 거기에 코에피션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기법들을 이용하면 특히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이 exponentially decaying 하는 시그널의 이런 리스판스들 그리고 어떤 때는 중근이면 이렇게 타임 곱하고 이게 3중근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해보세요. 이게 2승이 아니라 3승, 4승 이렇게 될 때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물론 나올 거예요. 다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 우리가 웬만한 discrete time 시스템은 frequency domain science requirement가 딱 주어지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페이지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 차분 방정식으로 input output 관계를 나타내요. 당연히 인풋이 x of n이라는 시그널이고 아웃풋이 y of n이라는 시그널인데 오른쪽을 먼저 봅시다. right hand side를 보면 x를 즉 인풋을 딜레이를 하나도 안 준 것부터 m만큼 딜레이를 준 것 그것들의 weighted sum이에요. 그 다음에 left hand side는 아웃풋을 0부터 n만큼 딜레이를 준 m과 n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고 m과 n이 어느 한쪽이 0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left hand side에 텀이 하나 남는 거죠. n이 0이면 m이 0이면 right hand side에 텀이 하나 남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스페셜 케이스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input output relation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게 오더가 finite 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좀 더 generalize 하면 이거를 음수를 써서 lower limit를 음수를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음수를 쓰면 어드밴스를 시키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렇지만 어떤 상대적인 시간 타임 제로를 우리가 적당히 잡으면 뭐 코잘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요 아래 첨자를 음수를 써서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음수를 써서 나타나 있는 것도 어때요? 다 인덱스를 0 이상으로 그러니까 딜레이가 0 이상이 되도록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를 뭐 빼가지고 타임에서 다시 어드밴스 시켜서 처리한다든가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은 매우 제너럴한 하지만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는 않는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지난번에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할 때도 discrete time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변을 예를 들어서 right hand side와 left hand side를 둘 다 DTFT 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변에다가 e to the minus j 오메가 n을 곱하고 양변을 그 n에 대해서 sum을 해서 n을 없앨 거예요. 오메가의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때 DTFT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 각 x of n-k와 y of n-k가 DT 푸리에 트랜스폼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 x 이게 어떻게 되죠? 타임 도메인 딜레이는 또는 쉬프트는 프리퀀시 도메인 리니어 베이즈 쉬프트잖아요. 그래서 요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그러니까 k만큼 딜레이를 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k 오메가라는 함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를 DTFT를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이렇게 돼요. 하고 나면 여기 summation 그대로 summation은 summation, ak는 ak 그 다음에 y of n-k는 y of e to the j 오메가의 linear phase shift 텀이 곱해지죠. right hand side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팩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텀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즉 나눠주고 양변을 그 다음에 이 x로 또 양변을 나눠주면 우리가 y of e to the j 오메가 divide by x of e to the j 오메가 인데 이게 h죠. 우리가 impulse response의 DTFT인 frequency response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e to the minus j 오메가의 rational function 유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아까 e to the j 오메가를 뭐 z라고 놓고 보면 z의 폴리노미알 분의 폴리노미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간단한 게 패럴렐로 하는 거예요. partial differential,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이용해서
패럴렐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얘를 summation of 해가지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각각을 그러면 inverse transform을 하는 거죠. 위에서 example 나왔듯이 위에서 각각을 inverse transform 하듯이.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안 교훈은 뭐다?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DT-LTI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스페시피케이션이 주어지면 더 좋아요. 피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M과 N을 정해야 돼요. M과 N이 커지면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겠죠. 더 긴 딜레이를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BK들과 AK들을 잘 조정하면 어때요? 이 녀석이 이제 적당히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하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뭐다?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유리함수잖아요. 여러분이 유리수를 가지고 무리수에 가깝게 만들 수는 있어도 똑같진 않잖아요. 그것과 매우 어널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고대 그리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주 율에 해당하는 파이 값을 알아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유리수로 계속 접근했더니 이그젝트하게 안 나오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제 무리수란 개념을 알고 파이가 무리수의 하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유리수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유리함수로 반드시 나타나진 않아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는 입시에도 구술 면접할 때도 물어봤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틀려요.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임의의 DT-LTI 시스템을 DT-LTI 시스템의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유리함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곧 이그젬플이 나와요. 나중에 이번 학기에 어쨌든. 네. 하지만 오더를 충분히 높이고 AK, BK를 그 오더에 맞게 잘 선택하면 충분히 arbitrarily close하게 디자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그젬플을 보자고요. 말만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이제 first order recursive system이라고 하면서 input x에 대해서 output y가 이런 관계식을 성립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first order란 무엇이고 도대체 recursive라는 말은 무엇이냐를 봅시다. 여기서 지금 output은 하고 보려고 하니까 여기 뭐 output에 딜레이 준 게 있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output은 input 더하기 delayed 된, output delayed 된 것의 알파벳.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의 아웃풋은 하나 직전의 아웃풋. 왜냐하면 현재가 타임 제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변이 어떻게 돼요? 현재의 인풋이잖아요. 그렇죠? 타임 제로에서 인풋과 하나 과거 y 오브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 과거의 아웃풋의 알파벳에 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웃풋이 현재의 아웃풋이 과거의 아웃풋에 바로 물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LCCD이면 리커시브라고 해요. 이게 텀이 하나가 아니라 뭐 두 개, 세 개 뭐 이럴 수 있어요. 무한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first order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딜레이 하나. 알겠어요? 딜레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요. y of 알파 타임스 y of n-2 하면 이거 세컨드 오더라고 해요. 이게 딜레이를 몇 번 준 컴포넌트가 가장 많이 준 컴포넌트냐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y of n equals x of n 플러스 하면은 세컨드 오더 리커시브 시스템이에요. 알겠어요? 퍼스트 오더 아니에요. 이게 텀 수가 y의 텀 수가 아니라 y의 딜레이. 알겠어요? 네. 여기서 예를 들어 베타의 y n-3 이거는 오더가 얼마겠어요? third 오더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퍼스트 오더고 이게 third 오더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알파의 절대값을 1보다 작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거는 인풋 아웃풋 관계가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나타나는 어떤 DT 시스템입니까? 예, 맞죠? 첫 번째, 그러니까 DT 시스템이냐?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럼 이 DT 시스템은 LTI 시스템이냐? 리니어 시스템이냐? 이게 리니어냐? 자, 질문 답은 뭐죠? 예, 일반적으로는 리니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리니어가 아니고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조건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였죠? 제로 인 제로 아웃이 necessary condition이었잖아요. sufficient는 아니에요. 그렇죠? 본래는. 그런데 LCCD에서는
제로 인 제로 아웃을 딱 임포즈 하잖아요. 제로 인 제로 아웃. 그러면 바로 리니어가 되면서 동시에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가 돼요. 지난번 시험에서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었지만 LCC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든 LCC 디퍼런스 이퀘이션이든 간에 제로 인 제로 아웃을 만족한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LTI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트릭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로인 제로 아웃과 이니셜 레스트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로인 제로 아웃은 그게 타임이 들어있는 시스템이든 아니든 제로인 제로 아웃은 리니어 시스템이기 위한 necessary 컨디션이었어요. 예를 들면 벡터 랭스 3짜리가 들어가서 랭스 4짜리가 나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4x 3짜리 매트리스로 캐릭터라이즈 될 거 아니에요? 거긴 타임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제로인 제로 아웃 된다. 뭐 리니어 조건이죠. 왜냐면 안 그러면 어파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니셜 레스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니셜 레스트는 이미의 어떤 t0까지 내가 그 시스템에 그 타임이 있죠. 이제 또는 n0까지 0을 넣어줘요. 그럼 아웃풋도 그 같은 n0까지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n0가 모든 n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n0를 무한히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제로 인풋 들어갔을 때 제로 아웃풋 나온다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니셜 레스트란 조건은 제로 인 제로 아웃보다 훨씬 스트롱한 조건이에요. 언제? 타임 시스템에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나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더 지독한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니셜 레스트까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코잘 LTI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이 뭐냐면 여기서는 코잘 LTI 시스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LCCDE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타나는 코잘 LTI 시스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보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봐라. 그런데 이제 접근하는 법이 그럼 당연히 두 가지예요. 이것도 뭐죠? 하나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를 넣어보고 그때 출력을 구하면 그게 임펄스 리스판스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법이 있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그냥 당연히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제가 예전에 이제 확률 수업을 할 때 아마 다음 학기에도 해서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은 이제 전자수학 A를 들을 것 같은데 그때 봐요. 예. 그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기법들을 가르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걸 막 거부하더라고요. 아, 옛날 방법으로 나는 여전히 할 수 있어. 사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예.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30년 전에 물리를 들을 때 있잖아요. 예. 저는 보면 왜 물리책에 보면 이렇게 뭐 그 3중 접분 기호를 안 쓰고 그냥 접분 기호는 하나만 쓴 다음에 볼륨으로 할 땐 dv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스틸즈의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막 저는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3중 접분하고 dx, dy, dz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바보같이. 예. 아, 내 지금 뭐 새로운 걸 뭘 배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예, 물론 이제 과거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이 새로운 걸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그게 유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툴을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아이 뭐 이거 필요 없어 이러지 말고. 예. 여러분이 그걸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는 순간 여러분 5년 후에 그걸 쓰는 일이 여러분 생겨요. 자,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러면 양변을 그냥 DTFT를 하는 거예요. DT 시그널이니까. 그럼 첫 번째 텀은 뭐가 되죠? 캐피탈 Y 오브 e to the j 오메가.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알파에 딜레이가 있으니까 e to the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렇죠? 곱하기 캐피탈 Y 이렇게 돼서 좌변을 팩터링 하고 나면 Y로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우변은 그냥 X죠. 자, 이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해요.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이거 곱하기 요거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죠. 아,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오호, 이 녀석 잘 알던 녀석이네요. 뭐죠? 예. 알파가 베이스인 right sided exponential이에요. 그래서 그냥 굿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알파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놈이죠. 이렇게 디스크리트니까 이렇게 샘플링 한 거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나올 텐데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좀 해주면 이래요. 이제 우리는 지금 이니셜 레스트라는 조건을 넣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니셜 레스트가 제일 스트릭트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집합이에요. 집합으로는 그렇죠? 그걸 약간 릴렉스해요. 이니셜 레스트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니셜 레스트를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니셜 레스트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이니셜 레스트는 모든 t에 대해서 여기서 n이겠지만 제로인 끝까지 제로인이면 아웃풋 끝까지 제로인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해요. 무한대인. 그게 제로인 제로 아웃이라고 했죠. 예. 여기서 그러면 제로인 제로 아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로인 제로 아웃 조건을 걸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은 잠깐 뭐 이게 뭐 이 관계가 나타내는 게 이거 말고 뭐 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보면 왜 고등학교 물리 할 때 보면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엔트로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열역학 나올 때 뉴턴식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Thinking Physics 또는 Conceptual 뭐 Physics인가요? 뭐 책들 있잖아요. 그 그림 잘 그리는 물리학자 아저씨가 그린 책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봤을 텐데 그거 보면은 왜 그 공을 위로 던졌을 때 뒤에 배경은 없고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지금 이게 타임을 플러스로 보면서 찍은 거냐 아니면 찍은 다음에 거꾸로 해놓은 거냐 하면서 이제 구별 못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을 던졌을 때 여러분 촬영을 해놓고 거꾸로 틀어도 그 뒤에 무슨 뭐 화면이 없는 이상 그게 어느 쪽이 먼저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을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똑같잖아요. 공기 저항 없고 그렇다면은 미분 방정식이 그래요. 적분 방정, 아니 그 차분 방정식도 그렇고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 앞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화이트라이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미분기는 코잘 시스템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분기가 정말 코잘할까? 어?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노트쯤에 아마 하게 되고 오늘은 이걸 볼 거예요. 여기서 코잘이란 조건은 없애고 이게 LTI 시스템을 만족한다고 하면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요거 말고 있잖아요. 이건 말고 h of n이 마이너스 알파 투 더 n의 u of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베이스는 똑같아요. 알파로. 네. 알파 n이니까 알파로 똑같은데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네거티브 사인이.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넌 네거티브, 제로부터 파지티브에서 살아있죠. 얘는 거의 딱 컴플리멘트, 딱 반대. 네거티브에서만 되죠.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 아규먼트가 0 이상에서 그렇잖아요. u는 파지티브니까 요거는 n이 마이너스 1 이하에서만 1이죠. 그러니까 요 시그널과 요 시그널은 딱 정확히 컴플리멘탈이에요. 예, 엑스포넌트도 같고 다만 요 마이너스인데 얘를 여기다 넣어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여기다 딱 좌변에 넣잖아요. 그럼 우변이 디렉 델타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도 임펄스 리스판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LCC DE를 주고요. 이니셜 레스트라고 하지 않고 그냥 LTI다라고 하면 저게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지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도 될 수가 있고 이 시스템도 될 수가 있어.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LCCDE도 여러분이 그냥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을 나타낸다라고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단한 1차 이제 first order recursive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impulse response가 두 개가 나와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initial rest, 즉 코잘 하두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잊지 말고 봅시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 LCCDE에서 제로인 제로 아웃 말만 하면 아직은 LTI일 뿐이고 넌 코잘일 수도 있어요. LCCD의 initial rest 이러면 코잘 LTI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요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절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계속 이게. 그래서 이상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대학원 가서 유학 가가지고 이걸 안 쓰면 그 문제가 이제 ill posed,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파인이 안 된 그런 문제였어요.
이걸 딱 보니까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썼다가 이제 아주 스타가 됐었죠. 그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다음 또 이제 여러 가지 배우는데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우리가 듀얼러티 얘기를 하면서 이랬어요. 타임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컨볼루션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AM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메시지 음성 시그널 같은 거에다가 캐리어, 톤 시그널, 코사인을 곱해서 어떻게 보면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 있는 전기 신호를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 있는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그걸 안테나를 통해서 그것과 같은 주파수의 EM 웨이브로 바꿔서 잘 프로퍼게이트 시켰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DT에서도 멀티플리케이션이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 프로퍼티로 나타나는지 보겠는데 게스를 하면 이거죠. 그냥 컨볼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DT로 바꾸면 프리퀀시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모든 DTFT는 피리어드 2파이인 시그널이죠. 오메가 I 시그널. 그러니까 얘도 피리어딕이고 X1, X2도 피리어딕인데 피리어딕 시그널은 그냥 컨볼루션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컨볼루션 하면 발산해 버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한대 적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DTFT 할 때는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2파이 주기만큼만 적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뭔가 우리가 배운 피리어딕 컨볼루션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피리어딕 컨볼루션은 어떤 거였죠? 두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을 때 하나를 한 주기만 자르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하죠. 그럼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왔죠. 그 시그널을 피리어딕 컨볼루션 시그널의 아웃풋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프루프예요. 주장은 뭐냐면 타임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은 1 over 2파이의 프리퀀시 도메인 피리어딕 컨볼루션 인티그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정의. 아웃풋은 이게 인풋이죠. 인풋 곱하기 e to the minus j 오메가 n sum 이렇게 하고 이걸 프리퀀시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얘를 신테시스 이퀘이션을 쓰고 얘를 둘 다 신테시스 이퀘이션을 쓰면 미치는 수가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 과목에서 계속 나눈 트릭이 하나만 신테시스 이퀘이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더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썸과 인티그레이션의 오더죠. 네. 그러고 났더니 어때요? 그냥 쭉쭉쭉 썼더니 이렇게 돼요. 피리어딕 컨볼루션이네. 그렇잖아요. 세타,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비슷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유사한 결론을 얻었어요. 차이는 뭐다? 피리어딕 컨볼루션이에요. 왜냐하면 DTFT는 피리어딕 시그널이니까 그냥 컨볼루션일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지 리마인드를 했는데 넘어가겠어요.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또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걸 DTFT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어때요? 이거 시그널 자체를 DTFT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프로덕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x of n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것의 DTFT를 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딱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 시그널에다가 e to the minus j 오메가에서 썸을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런데 이 시그널을 여러분이 교묘히 팩터링을 해요. 3개든 2개든 7개든. 그런데 각각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피리어딕 컨볼루션 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여러 개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2개만 하는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똑같은 시그널 2개의 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아웃풋 DTFT는 이 시그널의 DTFT과 그 자신의 피리어딕 컨볼루션을 2파이로 나눈 거죠. 근데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예를 들면 얘를 스케치하시오.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서 이게 싱크잖아요. 엄밀히 보면 맞아요. 싱크를 이렇게 정수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는데 여기 보면 뭐 4로 안 나눴어요. 물론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4로 나누고 다시 4를 곱해주고 나면 이게 4 times 싱크 4분의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 4마다 크로싱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타임 도메인 싱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같이 나오겠네. 임펄스 리스판스 싱크를 갖는. 그런데 이거 기억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파이를 빼고요. 예, 파이를 빼고 4분의 n이잖아요. 싱크로. 근데 파이를 넣고 나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n을 빼요. 여기서.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나오죠. 이 4분의 파이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쭉쭉쭉 해서 찾잖아요. 요 과정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면 컷오프가 4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딱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예. 고등학교 때도 무수히 외웠잖아요. 꼭 보면 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뭐 적분까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b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 이러면 여러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뭔지. 그러면서 이런 거 외우라 그러면 막 얼굴 붉히는데 그러지 말아요. 대학 와서는 왜 암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해놓고. 예, 그래서 요거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카피를 한 다음에 피리어딕 컨볼루션을 하는 거니까 어때요? 한 주기만 떼서, 그러니까 얘는 갖다 버리고 얘만 떼가지고 얘를 플립해서 슬라이딩 하면은 뭐예요? 똑같은 사각형 해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펑션이 나오죠. 대신에 요 폭이 2배가 되죠. 이렇게.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자주 나와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예, 스케치가 간단히 됐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DTFT까지 했어요. 그래서 CTFT와 DTFT 이제 패럴렐하게 하는 건 끝났고요. 지금은 패럴렐이라기보다는 이걸 두 개를 이제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얼러티인데, 듀얼러티는 사실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DTFT, CTFT, 그러니까 처음에는 CTFT는 보세요. 이게 synthesis equation이죠. 이게 analysis equation이고,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요 1 over 2파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뀐 것 말고는 두 개가 식이 똑같죠. 그래서 이 말이 구질구질한데 결론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결론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f of t라는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는데 그거의 CTFT를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용어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이게 g of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냥.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g of t라는 시그널이 또 가능하잖아요. g of t의 CTFT는 f of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2파이예요.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synthesis equation과 analysis equation의 차이는 1 over 2파이와 오메가의 부호잖아요. 딱 이게 나타나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유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타임 도메인 렉탱귤러 펄스는 프리퀀시 도메인 싱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외우는, 기억하는 방법,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요 제로 터치인데 그냥 제로 크로싱이라고 합시다. 제로 크로싱에서 제로 크로싱까지의 길이 2t1이에요. 그것과 여기서 이제 제로 크로싱인데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는 2배 한 다음에 제로 크로싱을 하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요 절반만큼씩 제로 크로싱이죠.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똑같은 제로 크로싱 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요 역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는 2파이f고 단위를 생각하면 이거는 세크고 그렇잖아요. 이건 라디안 퍼 세크가 돼야 되니까 2파이를 2t1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오메가로 치면 2 없어지고 파이 오버 t1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파이 오버 t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싱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선 복잡하게 했지만 그냥 여기가 캐피탈 T라고 해보세요. 매 캐피탈 T마다 제로 크로싱을 한다. 그러면 요 간격이 캐피탈 T잖아요.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렉탱귤러인데 요 간격이 2파이 오버 T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가 1일 때 그러면 여기는 싱크에서 얼마가 되겠느냐? 또는 여기가 높이가 1일 때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든가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는 그냥 요 synthesis analysis equation에서 0 넣으면 요거 없어지니까 적분되고 여기 0 넣으면 요거 없어지니까 적분되고 하는 걸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듀얼러티들이 있어요. 뭐냐면 CTFS와 CTFS예요. DTFT 간의 듀얼러티예요. 한번 봅시다. CTFS는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했죠?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 했죠. 피리어딕 시그널. 네.
그래서 어떤 풀이의 코에피션트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CTFS를 우리가 잠깐 피리어딕 시그널도 풀이에 트랜스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면 어떻게 됐죠? 피리어딕 시그널은 어때요? 하모닉 성분들이 무한계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CTFT를 하면 이런 게 나왔어요. 매 하모닉마다 그렇죠? K번째 하모닉마다 어떤 AK가 곱해지는 이런 꼴로.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periodic in time은 여기 periodic in time이죠 지금. discrete in frequency죠. 이 frequency에서 보세요. 그렇잖아요. 오메가 축에서 디렉 델타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 기억하세요. 주문처럼 periodic, discrete in frequency. 그럼 이 듀얼러티가 성립하지 않을까 혹시? 예를 들면 discrete in time이 periodic in frequency로 되지 않을까? 근데 discrete in time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continuous time 시그널에서 임펄스 열이 있는 것일 수 있죠. 맞습니까? 그건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음 또는 샘플링 펑션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샘플링이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하려고 해요. 그거 말고 어떤 걸 하냐면 discrete in time은 제일 간단한 게 discrete time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시그널,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으면 뭐죠? DTFT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2파이로 피리어딕 했잖아요. 뭐 그 얘기네. 별거 없네. 근데 별 것도 있어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illustration 연습이에요. 자, periodic in time은 discrete in frequency다. 그래서 어땠죠? 요게 periodic in time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discrete in frequency는 어떻게 했죠? 이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어떻게 됐어요? 제가 파송 썸 포뮬러 하면서 뭐 했던 거잖아요. 그게 여기죠.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냥 바로 이 시그널을 가지고 어때요? 그냥 풀이의 시리즈로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요 한 주기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이 녀석의 x 틸더라고 했어요. j 오메가 요 한 주기의 CTFT로 나타내 보라는 거였어요. 그게 누구의 썸 포뮬러? 포아송이라는 사람이죠. 포아송 여러분이 포아송 썸 포뮬러인데 잘 안 배워요. 근데 그 이름은 근데 시노미 시스템 책에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박사 과정 중이었어요. 박사 과정 중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논문이 그게 좀 긴 논문이라서 절반 증명하고 또 절반 증명 두 개의 증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증명 있잖아요. 이게 파송 썸 포뮬러를 써서 한 거였어요. 하고 나니까 다들 너무 당연한데 그 전에 아무도 몰랐대요. 그래서 훌륭하다 했는데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파송 썸 포뮬러를 써서 했고 이 부분.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이 과목과 관련은 없지만 여러분이 mean value theorem 또는 intermediate value theorem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였죠? 평균값 정리, 중간값 정리. 중간값 정리가 좀 더 간단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정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다른 정리들과는 달리 existence theorem, 존재성 정리거든요.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합의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 기준으로 한 펑션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이런 프로퍼티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어떤 부등식을 보이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디자인하던 것 모든 방식이 내가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걸 보이면 좋잖아요. 이 방법이 더 좋다. 그걸 보이는데 그 민 밸류 디어렘이 어느 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디파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증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증명이라든가. 다행스럽게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논문에서는요 수학과만큼 엄밀하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후리에가 했던 것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구분구조법 막 써도 있잖아요. 누가 리거러스 하지 않아 이런 말 아무도 안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리거러스 하겠다고 열심히 이제 애널리시스 과목을 듣고 그랬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좋은 제어공학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수학과에 가서 그 해석학 수업을 꼭 듣고 학부 때 꼭 듣고 대학원을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좋을 거예요. 제어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랑 뭐 예를 들면 이제 제어방에 갔어요. 로봇을 하고 싶은데 어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자네 뭘 들었나 할 때 제가 해석학을 들었고요. 그럼 해석학을 들었어? 뭐 받았는데? 뭐 안타깝게도 플러스는 못 받았지만 A0를 받았습니다. 그럼 훌륭하군. 매우 좋아하실 거예요. 통신 교수님들도 좋아해요. 해석학 듣고 왔다 그러면.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periodic in time이면
discrete in frequency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피리어딕을 그냥 x만 가지고 나타내면 안 되고 요 한 주기 자른 거 특히 이렇게 생겼을 때 또는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했을 때 시험 문제를 다시 보세요. 그때 요 한 주기의 CTFT를 가지고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이죠. 요 식.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요 한 주기의 CTFT를 디스크리트하게 이밸류에이션 한 게 나타나요. 이제 자세한 의미는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또 생각나면 또 이걸 워낙 좋아하니까 왜냐면 나를 졸업시켜 줬으니까 파송성 포뮬러가 또 시험에 또 낼 수 있겠죠. 중간고사 때도 내고 기말고사 때도 내고. 그래서 어쨌거나 결론은 뭐냐면 discrete in time은 여전히 continuous time인 그게 아니라 여기서 periodic in time은 그렇죠. continuous time에서 얘기해요. discrete in frequency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discrete in time은 periodic in frequency. 이건 이미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까 흥미로운 거예요. 자, discrete하고 periodic이면 DTFS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죠? 보세요. discrete in time이면 어떻게 되죠? periodic in frequency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periodic in time도 있어요. 그럼 discrete in frequency죠. 그러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time에서 discrete 하면서 periodic 하면 discrete time periodic 시그널이구나. 그럼 걔의 후리의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죠? 피리어딕이고 뭐 당연히 2파이 피리어딕이니까 디스크리트하다는 거예요. 디렉 델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론이 또 뭐냐면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F와 G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피리어딕해요. 피리어드 N으로. 알겠어요? 그랬을 때 G는 뭐냐면 피리어딕 시그널인데 이 F의 DTFS의 코에피션트예요. K번째 코에피션트.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어떤 G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G로 피리어딕 시그널을 만들어요. 뭐 될 거 아니에요? N으로. 그러면 N times 1 minus N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DT 프리의 시리즈 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걸 쓰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기출 홈워크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마 매틀랩으로 제가 뭘 보여주려고 준비한 게 이건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듀얼러티 나오는 게 이제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스발즈 릴레이션이라는 거였어요. 파스발즈 릴레이션. 파스발즈 릴레이션은 주기 함수에 대해서는 한 주기의 에너지, 나중에는 파워로 변형이 돼요. 주기로 나누면. 그러니까 결국은 피리어딕 시그널에 대해서는 파워에 대한 식이에요. 그 다음에 non periodic 또는 aperiodic A자 하나 붙은 시그널, 피리어딕이 아닌 시그널에 대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가정이 뭐냐면 periodic 시그널이면 한 주기에서 에너지가 finite하고 또는 비주기 함수면 전체 에너지가 finite하다고 보고 지금 이 파스발즈 릴레이션을 증명하는 건데 핵심은 다 뭐 똑같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매그니튜드 스퀘어하고 뭐 썸 하든 적분한 것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매그니튜드 스퀘어하고 썸 또는 적분한 것과 같다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먼저 CTFT와 관련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시그널 X of T가 있어요. 걔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라는 CTFT를 가져요. 그랬을 때 질문은 이거예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 X를 매그니튜드 스퀘어에서 즉 페이즈 성분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버리고 스퀘어 썸, 즉 에너지를 구하면 이게 에너지죠. 시그널 X의 에너지예요. 이것은 CTFS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에 1/2파이 해서 다 적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매그니튜드 스퀘어에서 적분한 것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매그니튜드 스퀘어 적분하고 2파이로 나눠준 것과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헤르츠를 쓰면요, 헤르츠 단위를 쓰면 뭐 오메가가 2파이 F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2파이를 안 쓰고, 왜냐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 F니까 d 오메가 나누기 2파이가 df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환해보면 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이라든가 통신 수업을 들으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요거 자체를 다시 리디파인을 해요. x of f 이렇게. 자, 그래서 passive relation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관련해서 나왔고 discrete time에서도 또 똑같이 해야죠. Fourier 시리즈일 때 거는 안 해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x of n이 있고 dtf t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dtf t 또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에너지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얘는 이제 오메가 모든 오메가 한 주기 동안 2파이 주기 동안에 모든 오메가를 매그니튜드 스퀘어하고 또 2파이로 나눠졌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에너지식의 타임에서 no phase죠. 페이즈 정보 없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도 no phase 정보. DT에서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알겠어요? 에너지는 이 페이즈 정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이 좀 나오는데 이 페이즈는요. 그러니까 시그널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페이즈 정보. 당연히 뭐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매그니튜드 페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즈가 달라지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시그널이 있어요. e to the j 어떤 오메가 제로 t. 근데 매그니튜드를 딱 취해봐요. 그럼 1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시그널이 1인지 어떤 60Hz로 돌고 있는지 6억 Hz로 돌고 있는지 6조 Hz로 돌고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에너지는 파워죠. 파워 시그널인데 파워는 똑같아요. 1.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시그널의 쉐입에서 매우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이 우리 사람의 인간의 휴먼 이렇게 얘기해요. 휴먼 인간의 오디토리 시스템. 사람이 소리를 듣는 것과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페이즈가 별로 중요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고막이 있잖아요. 고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사실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작동해요. 예, 우리가 센싱하는 게. 그런데 어느 주파수로 얼마나 그 에너지가 단위 시간에 들어오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그젠플이 요거거든요. 이그젠플이. 근데 말했지만 이거는 PDF 캡처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짰어요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제가 붙여놨고 제가 노트를 포스팅 할 거잖아요. 원노트 다 원노트 이제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럼 저거 끌고 오면 돼요. 끌고 와서 여러분 매틀랩에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런 거거든요. 얘를 끌고 와서요. 그냥 한 번에 매틀랩의 커맨드 창에 페이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에디터에다가 페이스트한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런을 해요. 매틀랩에서. 할 줄 알죠? 매틀랩으로 배우는 전자공학 수업을 안 들었나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매틀랩 그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라이센스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면 그거 넣고 하면 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지도하는 새내기 연구 참여하는 1학년생이 집에서도 다운받아서 다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행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100번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번당 3초씩 소리가 들려요. 매틀랩에 소리를 내줘요. 예.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3초 동안의 소리가 나는데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에 이게 뭐냐면 C4 뭐냐면 이 C4가 악기에서 여기 지금 해놨는데 피아노 있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건반에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도 있잖아요. 그게 C4예요. 요거죠, 요 녀석. 색깔 칠해져 있네. 얘가 C4예요. 서브스크립트로 써요. 예. 그래서 C4와 그 다음에 이게 도미솔 하는 화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C, D, E, E4, F, G, G4 이렇게 해서 C4, E4, G4 도미솔 그렇죠? 도미솔 화음을 내는데 그 코사인 펑션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거든요. 주파수를 이렇게 만드는데 페이즈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2파이를 곱한 다음에 여기 각각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100번 이제 포문을 돌리게 돼 있는데 여기서 100번 포문을 돌리는데 매번마다 이 도미솔에 주는 페이즈를 달리해서 줘요. 페이즈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두들겨 봐도 똑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로 해주고 싶었던 이제 데모는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매틀랩. 제가 버그 하나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본 학생들은 버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안 그럼 모르고 기말고사 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쫙 해주고 버그는 어디 있느냐. 알겠죠? 반드시 해보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타임 도면상에서 그림도 그려주거든요. 얘가 달라요. 다르는데 그리나요? 참 제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은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그려보세요. 매번. 근데 다른데 똑같이 들려요. 우리는 파워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들었으니까 이 정도 알면 좋겠고, 왜냐면 여러분 선배들은 이거 다 했어요. 제가 프로젝트로 내줬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몇 헤르츠냐? 근데 기본이 여기 색칠이 하나 돼 있잖아요. 이게 라죠, 라. 예. 얘가 독특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C, D, E, F, G, A, B 이렇게 되는지는 알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그거 몰랐던 거 아니죠? 여기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C, D, E, F, G, A, B. 네, 이게 라죠, 라, 시인데 요 네 번째 요 청크에 있는 요 라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표준이 있잖아요. 인류가 그전에는 안 그랬다가 이게 헤르츠 이런 단위가 이제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뭐냐면 이 녀석을 기본 주파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지는 히스토리컬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았는데 얘가 딱 떨어지게 뭐냐면 440Hz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기준으로 삼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라가 그렇죠? A4예요. A 하필이면 또 A예요. 그렇죠? A4가 A4 용지 이러잖아요. A4가 중요해요. 그렇죠? A4가 4잖아요. 444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440Hz.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제 옥타브라는 얘기 하잖아요. 옥타브. 왜 옥타브라 그러죠? 한 옥타브. 한 옥타브.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A4에서 A5 인가요? A5로 갔어요. 주파수가 몇 배 차이 날 것 같아요? 2배 차이 나죠. 근데 왜 옥타브예요? 라고 물으면 도레미파솔라시 하면 다시 도 오는 데까지 이제 8이라고 옥타브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예. 그런데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이 라가 440인데 이 도는 몇 헤르츠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한 옥타브 갈 때마다 주파수가 2배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나머지는 로그 스케일로 리니어하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음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요. 로그 스케일로. 알겠어요? 주파수를 로그 스케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440 들을 때 A4군. 그러면 2배. 880 들으면 한 옥타브 올라갔군. 그 다음에 440이 3배. 계산했는데 1, 2, 1, 2 하면 1, 3, 2, 0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3배 올라가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게 3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사실은 4배인데 주파수가. 그러니까 880의 2배죠. 그렇죠. 계속 2배가 되니까. 3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계산할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있잖아요. 얘가 0이에요. 얘가 검은 건반도 있어요. 그 검은 건반 다 포함하면 12개예요. 12개. 알겠어요? 주기가 12예요. 보세요. 요 안에 12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440을 기준으로 있잖아요. 2의 12승분의 얼마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 엑스포넌트가 2의 12승분의 1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예, 440은 코에피션트고, 요걸로 하면 여기에 A4로 하고 싶으면 여기 0을 쓰면 돼요. 그럼 C4면 얼마를 써야 될까?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이너스로 가야죠. 그렇죠?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4번 마이너스 9예요. E는 뭐가 되겠어요? E는 마이너스 5. G는 마이너스 2. 알겠어요? 그래서 이 매틀랩 코드에 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건 상식이에요. 알겠어요? 상식이에요. 우리가 8음정,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12음정이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걔들까지 포함해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2의 12승분의 1만큼. 하나 올라갈 때마다 2의 12승분의 1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와 레는 주파수 차이가 얼마예요? 2의 12승분의 2니까 2의 6분의 1승 차이 나는 거죠. 2의 6분의 1배 하면 2의 6분의 1승 배 하면 되는 거예요. 2의 0승배가 1이니까 높아졌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도 2의 6분의 1승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2의 12승분의 1이 되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12승분의 1. 그렇죠? 2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2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 이게 음악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인간의 휴먼 오디토리 시스템은 이 페이즈 무시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그널일 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미지 시그널 있잖아요. 이미지 시그널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이그젬플로 보여주는데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은 앞에서도 아마 나왔었죠. 그렇죠?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2디멘셔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도 돼요.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앰플리튜드 페이즈로 각각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픽셀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쪽이 100, 이쪽이 100이면 이거를 100포인트 DFT, 100포인트 DFT를 앞 뒤에다 곱할 수 있거든요. 이 행렬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100 by 100짜리 컴플렉스 밸류드 매트리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각각의 픽셀에 컴플렉스 밸류가 있으니까 얘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그냥 어두우면 시꺼멓고 제일 밝으면 하얗고 그 다음에 페이즈는 예를 들어서 페이즈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페이즈는 0에서 1 사이로 다 줄이고요. 왜냐하면 페이즈 돌면은 4파이는 2파이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핑하는 방법이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강도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또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뭔가 컬러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했어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되고 페이즈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그림에서 이제 페이즈를 있잖아요. 페이즈를 그냥 이상한 걸 넣은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그널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페이즈를 그냥 아무렇게나 교체를 한 다음에 다시 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림이 개판이 됐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건 그대로 두고 앰플리튜드를 딴 걸 갖다 썼어요. 딴 걸. 이상한 걸 갖다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유니폼하게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형태가 보여요. 배의 형태가. 맞아요? 그래서 페이즈에 상당한 정보가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자가 장난친다고 해놓은 건데 요런 이미지를 합성해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있잖아요. 요거를 2D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녀석을 완전히 다른 사진의 앰플리튜드 오브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기 제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럼 제 사진을 2D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앰플리튜드 나오고 여기 페이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즈는 갖다 버리고 얘를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배 거의 보이지 않나요? 이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이 뭐였게? 지금 제가 제 얼굴이라고 했지만 이 사진이 뭐였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거였어요. 바본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사나운 원숭이과의 맹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진의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매그니튜드 페이지에서 매그니튜드는 버리고 매그니튜드를 갖다가 리플레이스를 한 다음에 합성을 했더니 오리지널 시그널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이미지를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페이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렉처 노트 11은 끝났고요. 12번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끝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이에요. 두 가지. 제가 예전에 이제 입학학생 처장을 할 때 여러분 선배들이죠. 입학학생 처장을 할 때 신입사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그거 많이 물어봐서 재미 붙였었던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수학적인 유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와 컴퍼스를 써서 뭐 작도하는 건데 작도가 불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수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퓰러 사이언스 텍스트 북스에 다 나왔을 텐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3대 작도 불가능 문제 뭐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첫 번째 거는 서클 스퀘어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클을 주고는 얘와 면적이 동일한 스퀘어를 작도하라. 또는 거꾸로 스퀘어를 주고는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주고는 얘와 면적이 동일한 원을 그려봐라. 자와 콤퍼스만을 써서 그게 있고 또 하나 더 쉬운 게 중학교 때인가요? 나왔던 게 임의의 각을 3등분하는 거죠. 자와 콤퍼스만을 써서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그 뭐예요? 그 무슨 정육면체가 있는데 부피 2배 되는 걸 작도하는 거죠. 부피 2배 되게 그 한 면을 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어때요? 정사각형 6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사각형 하나 주고 이걸로 돼 있는 정육면체의 부피 2배가 되는 정육면체를 만들 정사각형을 작도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3대 작도 불가능 문제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 말고도 이제 작도 불가능한 것들은 많이 있는데 조건들이 사실은 달라요. 거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아예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혹시 궁금한 학생은 이제 녹화를 듣고 있는 학생에서 딱 멈춰놓고 혼자서 한 사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네, 이 뒤에는 짧게 끝날 거니까. 네. 자, 말을 하면 이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눈금이 없는 자예요. 알겠어요? 눈금이 있으면 안 돼요, 자에. 알겠죠? 눈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눈금이 없는 자와 그다음에 콤퍼스는 당연히 각도 기가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디얼한 콤퍼스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 선분이 주어지면 이 선분 2배 되는 선분을 작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딱 나오고 자를 대고 어때요? 딱 찍고 옮겨서 딱 찍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곱하기 자연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와 콤퍼스를 써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분을 주고 이 선분의 5배 되는 선분을 작도하시오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눈금 없는 자와 각도 안 달려 있는 콤퍼스예요. 네. 두 번째가 이게 핵심인데 첫 번째는 아는데 두 번째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유한번 사용해야 돼요. 알겠어요? 유한번. 그러니까 마치 제가 LCCD에서 Finite Order 얘기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무한번을 쓰면 이게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 임의의 각을 3등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한번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눈금 없는 자와 콤퍼스를 써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무한번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 삼체 문제라는 거 있죠. 그 천문학에서. 그러니까 태양 지구만의 관계를 가지고는 이그젝트하게 풀리는데 미분 방정식 써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게중심 하면 다 된다고요. 그런데 지구, 달, 태양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태양이 질량이 워낙 커져서 그다음 멀리 있어서 큰 상관이 없지. 질량이 비슷한 세 개의 행성이 어떤 궤도를 그리면서 갈 것이냐는 클로즈드 폼으로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삼체 문제를 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거짓말인데 실제로 삼체 문제든 다체 문제든 다 풀리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인피니트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인피니트 썸으로 솔루션은 이겁니다. 근데 뭐 k는 0에서 무한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있잖아요. 요즘은 계산기를 쓰지만 옛날 사람들은 계산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죠. 여러분처럼 그 구구단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시대 가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회계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타임머신을 발명해서 로마로 구경 갔다가 타임머신 고장 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그 로마 말을 배워가지고 이탈리아 말과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그냥 저 갑부들 있잖아요. 무슨 장군, 카이사르 이런 집에 가가지고 회계사를 하세요. 아마 그 집에 있는 회계사가 7시간 걸려서 하는 걸 여러분은 단 1분 만에 할 거예요. 알겠어요? 아라비아 숫자 막 써가지고. 예, 그 사람들은 그 로마를 하는 바람에 개판 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화를 하다가 계산기가 나오기 전에는 계산자라는 걸 썼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계산자 본 적 있어요? 계산자는 이렇게 막대형이 있고 원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보다 한 30살 많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한 30살 많으신데 그 60년 전에만 대학생들이 계산자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빨리 계산하나 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가면 예를 들면 문제를 주고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누가 빨리 푸나 대회 같은 걸 한 거예요. 계산자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또 계산자 나오기 전에는 이 곱셈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자와 콤파스만을 써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선분을 두 개 줘요. 길이가 다른.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길이와 같은 거를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한 길이와 같은 길이를 구하시오. 자와 컴파스를 써서 선분 두 개의 길이의 곱셈과 같은 길이를 갖는 선분을 작도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트릭인데 사실은 이제 그 자와 컴퍼스라고 할 때 여전히 그 그리스 로마식으로 하면 눈금이 없는 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닛, 단위 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길이를 여러분이 임의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을 1로 잡고 이쪽을 짧은 거를 임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거 곱하면 짧은 거니까 이건 짧은 거 그리면 되죠. 근데 거꾸로 짧은 거를 1이라고 하면 이게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셈을 할 때는 유닛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곱셈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덧셈은 쉽죠. 말했잖아요. 두 선분이 있는데 길이의 합과 같은 거는 유닛에 상관없이 더해지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놀랍게도 이 과목에서 앞으로 우리가 로그 매그니튜드라는 것을 배울 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걸 보면은 제가 말한 것을 좀 기억하면 다음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왜 사람들이 로그 매그니튜드라는 개념을 만들었는지 한 이유를 알게 돼. 왜냐하면 곱셈은 작도하기 어려워요. 덧셈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f of x라는 함수를 제가 주고요. f of x랑 g of x라는 함수를 주고 f of x 더하기 g of x 모양이 어떻게 될까 하면 여러분이 거의 정확하게 한 번에 그려요. 그런데 제가 f of x 곱하기 g of x를 그리라고 하면 그때부터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곱셈이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로그는 어때요? 로그는 고등학교 때 배운 게 뭐죠, 여러분? a 곱하기 b의 로그를 씌운 것은 어떻게 되죠? 합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에서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예. 하여튼 그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노트 보면 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렉처 노트 12번을 다운로드 받으면요 홈페이지에서 한 세 번째 페이지에 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붙어 있냐면 요 점이 있잖아요. 네 개 점. 요거 각각의 x 좌표와 y 좌표를 읽어서 표시해 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해서 다음 시간에 오세요. 이거 아주 재밌어요. 알겠죠? 오늘 수업을 만약 안 듣고 녹화한 거 보는 학생도 반드시 해보고 오세요. 제가 답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대학원 때 박사 과정 중에 저 이런 로그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제가 모 교수님한테 우리 학교 교수님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역시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서킷하는 교수님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통신하는 교수님들은 의외로 이걸 못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는 학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도는 계획한 대로 사실 나갔고 다음 시간에는 렉처 노트 12번 그 다음에 13번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좀 바꿨어요. 렉처 노트 이런 식으로 하고 제목도 달았으니까 업로드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로드 받도록 하세요. 예,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는 잘 된 것 같네요.